오프라인으로 강연 다니면서 어머님들께 해드렸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뭐였나 생각해보니까 바로 제 어학연수와 유학 이야기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딸이 있어요. 선생님도 따님 미국으로 유학 보내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오면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가기 전까지 쭉 리딩과 라이팅, 문법 같은 거는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죠. 한국인들의 이제 고질적인 공부 패턴이죠. 뭐가 안 되죠? 듣기와 말하기가 안 됩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공부한다고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족해서 어학연수로 간 거였어요. 레벨 테스트를 해서 반을 배정을 하죠. 거기 그 당시에 총 12개의 반이 있었는데요. 시험을 쳐요. 영역별로. 리딩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이 나왔어요. 자, 이제 스피킹인데요. 완전히 망쳤습니다. 하위 점수를 받아서 결국에는 중간 레벨에 배정이 됐어요. 이게 영역별로 분반이 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같이 하니까요. 그 중간반에서 리딩을 배우는 내용이 너무 쉬운 거예요. 현재 완료 이런 거 배웠다니까요. 근데 아시아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옵니다. 그 친구들은 리딩하고 스피킹의 그 실력이 비슷해요. 그래서 중간반에 있는 친구들은 스피킹은 저보다 월등히 잘하고 리딩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딱 맞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인이 설명하는 현재 완료 문법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학비가 너무 비쌌다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제가 정확히 기록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아침 수업만 들으면 2,400불이었던 것 같고 이제 종일반 오후까지 들으면 3,500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어학연수 갔을 때 환율은 990원 정도였고요. 나쁘진 않았죠. 그러면 아침밥만 듣고 그리고 그냥 수업 안 듣고 현지에 가서 친구들 사귀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비자가 안 나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학원에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됐어요. 저는 거기 가서 돈 낭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아세요? 만약에 성격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나 미국 왔으니까 좋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무지막지한 돈을 쓰면서 결국 내가 여기서 스피킹이 안 되니까 중간 레벨에서 맞지 않는 수업을 듣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왕 왔으니까 수료증은 받아야 되고 눈물에 4개월을 보냈습니다. 중간 레벨이었는데 그때 아마 8이었던 것 같아요. 4개월이었나 5개월이었나 여튼 반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보내서 이제 12 레벨까지 갔는데요. 이제 저는 1년을 계획했기 때문에 반년 정도가 남았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안 하고 오기는 아깝고 비자는 유지해야 되고 방법은 12 레벨에서 똑같은 반을 계속 수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데 프로그램이 전국에 여기저기 있는데 그 끼고 있는 주립대학교는 이 12레벨을 모두 통과를 하면 조건부 입학이라고 해서 조건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영어 성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토플이거든요. 그 토플 몇 점 이상 이거는 진짜 기본이고 그 외에 뭐 에세이나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그리고 뭐 이것저것 보는 건데 근데 그 토플 점수가 없어도 이 12레벨을 다 끝냈다는 것만으로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학교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오케이 통과. 남은 기간을 내가 여기 이 학교에 주립대에 가면 좋을 것 같다. 어학연수를 거기서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니까 같은 과의 수업을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얻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 딱 여름방학 기간이라서 한국에 갔습니다. 다니던 대학교에 가서 휴학을 하려고요. 휴학을 해놓고 저는 미국에서 한 학기만 다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학업을 마무리하려는 이제 저만의 생각을 했는데 휴학 사유를 쓰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모르겠어요. 그때 거짓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근데 거짓말 해도 다 발견이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안 된대요. 이렇게 학교를 양다리를 걸치는 건 안 된다. 뭐 안 되긴 안 되죠. 만약에 제가 그때 그냥 개인 사정 이렇게 해놓고 미국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뭐 전산으로 막 다 걸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을까요? 그 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결정을 되게 빨리 하고 큰 결정도 쉽게 좀 하는 편인데 그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일주일 정도 했어요. 정말 오래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다 얘기를 했더니 엄마 아빠는 너무 놀라시는 거죠. 에? 너 어학연수 간다고 했더니 갑자기 뭐 유학을 하고 들어간 학교는 그만두고 거기서? 이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 또 제가 고집이 좀 센 편이고 부모님이 제 눈빛을 딱 보더니 얘는 마음을 굳혔구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학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면 소문에 의하면 미국 학교는 졸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학비도 비쌀 거고 이제 앞으로
1년이 아니라 조금 더 있어야 될 텐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던 게 공부를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경제학을 조금 공부하다가 가니까 그 수업이 막 다 들리는 거예요. 와, 나 영어 좀 잘하네. 그리고 너무 재밌네. 경제학을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한 학기 정도는 어깨가 힘이 들어가서 나 미국 대학생이야. 나 이런 애들하고 뭐 같이 수업 들어. 강의실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약간 그 무슨 정말 큰 연극 무대 하듯이 이렇게 나선형의 교수님은 정말 큰 무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시고 옆에 있는 그 같이 수업 듣는 애들하고도 뭐 이런저런 뭐 이거 방금 저 페이지가 이거냐 뭐 이거냐 뭐 이 펜 좀 빌려달라 뭐 이런 것들 그런 순간 또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러다 위기가 왔죠. 두 가지 위기. 학년이 올라가니까 공부가 아주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990원대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와, 1,500원이면 학비가 한 학기에 얼마 이게 아니라 등록을 할 때 한 크레딧, 학점당 그때 700불이었고요. 그럼 한 과목에 보통 3학점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3하면 2,100불.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달러에 1,000원이면 210만 원인데 1,500원까지 올랐어요. 1.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과목이 2,100불, 보통 5, 6과목은 들을 거고요. 저는 빨리 졸업하고 싶어가지고 막 7과목, 8과목을 무리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5배가 돼버린 거예요. 생활비도 그렇고. 그때부터 정말 배고파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배가 고픈 이게 아니라 정말 배를 굶주려 가면서 커피 하나 1불짜리 매점에서 사서 하루 종일 홀짝홀짝 마시고 바나나 하나 사서 한 입 한 입 베어 물고 꼬르륵꼬르륵 소리 내면서 그렇게 조금 지내야 됐어요. 그래서 한인교회 같은 데 가서 밥 주거든요. 밥도 먹고.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끔찍했는데 이거를 또 경험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안 가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도 재밌다, 부럽다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저 되게 많이 먹거든요. 대식가예요. 그리고 공부도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진짜 공부를 하면서 울면서 공부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우는데 왜 초등학생들이 막 수학 어려운 거 할 때 엄마가 조금 뭐라고 하면 막 틀려서 잉잉 울면서 공부하잖아요. 진짜 잉잉 울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시즌에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겨우 잤어요. 그거를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피폐해지고 제대로 못 먹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학점이 좋으면 장학금을 주니까 그거를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이제 저한테 와닿는 이제 뭐 되게 여유로운 친구들도 많아요. 거기 가면서 그런 거는 1도 걱정하지 않고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저는 반대였으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고 어떨 때는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새벽 6시에 메일도 썼어요. 막 화가 나서 너희들은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과제를 주지만 이게 여러 개가 모인 학생들은 고통스럽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그때 울분에 차가지고 이제 정신을 거의 뭐 잃은 거죠. 내가 조금만 여기 한두 시간 더 이제 워크를 하면 A 플러스 받을 건 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제출하겠다. A만 받겠다. 되게 웃기죠? 근데 이 지금 방금 제가 쓴 메일을 거의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근데 사연은, 스토리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제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제가 열심히 하는 학생인 걸 교수님도 아시니까. 근데 내가 그냥 띡 내버리면 얘한테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나름의 상황 설명을 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점수를 더 잘 주고, 안 주고, 이런 나라는 아니니까요. 장 메일이 왔더라고요. 달래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결과는 A뿔은 받았습니다. A뿔을 주시면서 뭐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서 준 거다. 그 뭐냐 좀 완벽주의가 있어서 네 그래 피곤했어요. 제 삶 자체가. 네,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는 이제 내용도 힘들고, 배도 고프고, 재정적인 것도 힘들었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무사히 했죠. 저는 심지어 차도 없었어요. 거기서는 차가 없으면 좀 되게 불편한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생활인데, 일단 처음에는 학교 근처에서 살아서 정말 도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와서 중간에 옮겼거든요. 홈스테이라고 하죠. 그 호스트 패밀리랑 살았는데, 미국 가족들하고, 버스가 되게 잘 돼 있는 곳을 딱 골라가지고 갔어요. 학교 갈 때 좀 버스를 타고 가는 유일한 유학생이었습니다. 장 보러 가고 할 때는 다른 친구들한테 끼어서 갔죠. 차 있는 친구들 다 차 있으니까. 이제 거기는 우리는 유학생이니까 신용이 없어요. 그래서 차를 중고차를 사든 새 차를 사든 무조건 한 번에 일시불로 현금을 해야 되니까 뭐 이제 기본 몇 천만 원, 뭐 5천만 원, 뭐 좀 탈만한 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 큰 돈을 바로 지불을 하고 차를 사야 됐기 때문에
저는 감당이 안 됐고 뭐 중고차 타면 됐지 했는데 뭐 그것조차도 굳이. 그래서 저는 그냥 통학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시험 기간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아깝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차가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게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쉴 수 있는. 뭐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지금 우리나라도 빈백 해가지고 콩 그처럼 생긴 소파 같은 거 있죠. 편하게 누워서 책 보는 그게 곳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 그리고 소파 되게 푹신한 거. 그냥 진짜 대자로 누워도 다 커버가 되는 침대 같은 그런 소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그게 부족하지도 않았고 거의 전교생이 누워도 될 만큼의 숫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학비가 좀 아깝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세 시간을 잘 수 있으면 집에 가지 않고 차라리 그냥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24시간 오픈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애들이 뭘 들고 다녔냐면 이렇게 원통에 생긴 실린더 모양의 원통에 생긴 되게 캡을 딱 열면 이렇게 물티슈를 뽑아요. 근데 그게 그냥 물티슈가 아니고 세니타이저. 그러니까 세균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그런 물티슈예요. 그거를 그때 이제 지금 우리 그런 거 많지만 이제 저는 미국에서 그런 거 쓰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냥 물티슈도 아니고 세니타이징이 되는 물티슈.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제 내가 오늘 여기서 2시간 자겠다 소파에서. 그럼 거기를 닦아서 거기서 자는 거죠.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차가 없었지만 다닐만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졸업을 되게 빨리 했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저는 수업을 다 들었어요. 계절학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서 빨리 졸업하려고요. 왜냐하면 한 학기가 더 늘어나면 생활비가 그만큼 몇 개월치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정말 빨리 졸업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 거기 과마다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이제 계셨는데 학점이나 이런 거 관리해주는 그분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정말 빨리 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좀 싫었나 봐요. 좀 오래 다녔으면 했겠죠. 뭐 그렇죠. 유학생들이 어쨌든 이게 뭘 많이 가져다 주니까.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빨리 졸업하려고 그분을 되게 귀찮게 굴었거든요. 이거 하면서 나 이거 한국에서 들었던 과목 완전 똑같은데 책도 똑같은데 그때 교수님이 또 시험 문제를 한국에서 다닐 때 영어로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험 문제를 제가 또 들고 있더라고요. 파일을. 이거 봐봐 하면서 과목 좀 인정해줘. 이제 편입생이었으니까 크레딧이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증명만 하면. 근데 보통은 그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또 애들이 그냥 또 한 번 더 듣지 하면서 듣는데 저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빨리 잘 했고요. 수석으로 했습니다. 4점 만점에 이제 GPA 4점 만점에 3.98. 마지막에 딱 한 과목이 그게 A-가 나왔어요. 아무튼 그 수업은 듣다가 제가 엉엉 울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너무 분해서 엉엉 울어가 토론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엉엉 울어가지고 화장실에서 그래서 막 밖에서 다른 이제 여자애가 막 문 두드리면서 괜찮냐고 911 불러줄까 이러는데 그 와중에 부르면 큰일 나니까 이 앰뷸런스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공짜가 아니니까 오 안 돼 하면서 울음 그치고 나갔잖아요. 네 그렇게 졸업하고 그때부터 또 좀 일이 잘 풀려가지고 취직이 됐고 어려운데 취직이 됐고 취직이 되니까 이제 차를 사야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사인을 하러 갔는데 차량 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아직 없는데 나 살 건다니까 안 돼. 차가 있고 네가 여기다가 그 네 넘버를 넣어야지만 통과가 돼 서류가. 오 그런가? 해서 그날 진짜 바로 그 차를 좀 아는 친구한테 정말 부탁을 해가지고 해서 발품 팔아가지고 그날 바로 샀어요. 저의 첫 차는 그래서 혼다 시빅 7,000불. 오래되기도 했는데 외관도 별로 이쁘진 않았지만 엔진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7,000불에 그 차를 샀고 그래서 취직의 프로세스가 모두 완료돼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이게 차를 보는 이제 한국 유학생이 된 거죠. 운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행복했어요. 차 몰면서 하늘 되게 예쁘고 그리고 창문 다 열어가지고 음악 정말 세게 틀어놓고 싱싱 달리는데 보통은 출근할 때 뭐 거의 1시간 걸리거든요. 왕복은 2시간이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일하러 가기 위해서 몰고 마치고 차 몰고 다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네. 하지만 일하는 동안은 또 다른 어려운 세계가 펼쳐졌죠. 공부가 훨씬 쉽다. 또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 안녕.